아이고, 요 전거까지는 뭐 쉬운 내용이니까, 그렇죠? 기본 작업 여기까지는 쉬운 내용이니까 이제 여기서부터 자 시작하겠습니다. 피벗 테이블에서 우선 이렇게 하시면 돼요. 다 잡습니다. 다 잡아주시고요. 그 다음에 피벗 테이블은 어디 있죠? 삽입에 있었죠. 삽입에 피벗 테이블이 있습니다. 피벗 테이블 들어가셔서 피벗 테이블 범위라는 걸 클릭할 겁니다. 테이블 범위에서 클릭. 그러면 자 이렇게 영역 잡은 영역이 반짝이 영역으로 표시가 됩니다. 됐죠? 그 다음 계속 내용 볼게요. 피벗 테이블 보고서는 동일 시트 A21에서 시작하시오라고 돼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 기존 워크시트를 누르시고요. 새 워크시트 누르면 시트가 하나 생기겠죠. 자, 현재는 기존 워크시트에 A21을 선택합니다. 확인. 하면 A21에 피벗 테이블이 나오면서 오른쪽에 피벗 테이블 필드라는 게 나와요. 얘는 X 눌러서 없애버렸을 때 나는 얘를 찾고 싶다 한다면 여기 피벗 테이블 분석에 보시면 여기 필드 목록이라고 있죠. 얘 눌러주시면 돼요. 다시 튀어나옵니다.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우선은 배송 시간대는 보고서 필터로 하라고 돼 있죠. 첫 번째, 배송 시간대는 보고서 필터해라. 그래서 배송 시간대를 보고서 필터가 바로 여기에 여기가 바로 보고서 필터가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볼게요. 배송 지역은 행 레이블에 배송 지역은 행 레이블에 됐으니까 이 배송 지역을 클릭 드래그로 행에다 갖다 놓는 겁니다. 클릭 드래그로 갖다 놓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물품 종류는 열 레이블에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물품 종류는 클릭 드래그로 열에다 갖다 놓은 겁니다. 여기다 갖다 놓은 거죠. 자 이제 값에 뭘 갖다 놔야 되나 봤더니요. 값에 거리의 평균과 그랬습니다. 값에다가는 거리의 평균과 그랬으니까 먼저 거리를 클릭 드래그로 요 값에다 갖다 놓고요. 그다음 평균이죠. 평균이니까 요 합계를 클릭해서 값 필드 설정이라고 해 놓으시고요. 이거를 평균으로 바꿔서 확인해 주시면 함수를 바꿔줄 수 있습니다. 그다음 배송료의 최대값이라고 나와 있죠. 자, 그래서 요 배송료를 클릭 드래그로 요 거리 밑에다가 놓는 겁니다. 위치는 위에다가도 놓을 수 있고 밑에다가도 클릭 드래그로 위치를 바꿀 수 있어요. 최대값이니까 배송료의 합계를 왼쪽 단추로 클릭하신 다음에 값 필드 설정. 그래서 최대를 선택하시고 확인을 해주시면 최대로 바뀌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했고요. 작성하시오라고 되어 있어서 작성했습니다. 피벗 테이블 보고서는 행의 총합계만 설정하시오라고 되어 있죠. 피벗 테이블 보고서는 행의 총합계만 설정한다. 그러면 열은요. 열의 총합계는 없애라는 소리입니다. 행의 총합계와 열의 총합계가 뭐냐 하면요. 이거는 다 있으니까 이건 없앨게요. 자, 요 행들의 총합계가 여기 있는 거예요. 여기. 그 다음에 열의 총합계가 요 밑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부분이 열의 총합계고요. 여기 있는 부분이 행의 총합계가 되는 겁니다. 문제에서 뭐라고 돼 있어요? 행의 총합계만 나타내시오 그랬으니까 열의 총합계인 요 밑에 부분은 요건 없애라 이 소리가 되는 거죠. 자 어떻게 없애냐면요. 선택한 상태에서 마우스 오른쪽 클릭 피벗 테이블 옵션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렇게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요약 및 필터라는 게 있어요. 이걸 딱 눌러주시고요. 행의 총합계만 체크된 상태, 즉 열의 총합계는 체크 해제하시고 확인을 누르면 요 밑에 있는 여기 부분이 사라지는 겁니다. 이렇게 사라지는 거죠. 열의 총합계는 빼고 없애버리고 이 행에 대한 총합계만 나오게 해줘라. 이 얘기가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몇 가지만 좀 더 해볼게요. 여기 비어있는 셀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석유동 같은 경우에는 전자제품 여기 요 사이가 비어있네요. 그죠?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하느냐? 마우스 오른쪽 이 상태에서 아무 데나 관계없습니다. 값이란 부분에서 아무 데서나 마우스 오른쪽 클릭하시고요. 피벗 테이블 옵션 들어가셔서 여기 보시면 빈 셀에 무엇을 나타낼 수 있는가가 나와요.
예를 들어서 여기다가 별 2개 정도 집어넣어 볼까요? 별 2개 정도를 집어넣었어요. 그 다음에 확인을 하면 이 빈 셀에 별 2개가 들어가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 밑에를 다 잡으시고 천 단위 구분기호를 집어넣고 싶어요. 그럼 우선 가운데 정렬을 먼저 해주세요. 그러면 글자는 가운데 정렬 됐죠. 자, 그런 다음에 쉼표 스타일을 딱 누르는 순간 이 글자, 특수문자든 글자든 얘네들은 가운데 정렬을 그대로 유지하고 숫자만 오른쪽 정렬이 되면서 천 단위 구분기호가 이렇게 들어갑니다. 하나 더요. 평균과 최대는 뭐죠? 식품이죠. 식품이 이렇게 하나로 합쳐지고 싶어요. 그럼 직접 잡아서 합치는 것이 아니라 마우스 오른쪽 클릭 똑같습니다. 값 아무 데서나 마우스 오른쪽 클릭하시고요. 피벗 테이블 옵션에 들어가서 레이블이 있는 셀 병합 및 가운데 맞춤이라는 걸 체크해 주신 다음에 확인을 눌러주시면 이렇게 하나로 합쳐져서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되셨죠?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 평균 다 나와 있습니다. 문제 없죠? 여기까지. 네, 이렇게 해서 나타내 주시면 돼요. 문제에서는 현재 하라는 것들은 현재 다 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런 경우도 있어요. 지금은 이거는 시험 문제에서만 다 한 거라면 여기 열 레이블, 행 레이블 이렇게 나오지 말고 여기에 뭔가 글자가 표현되게 하고 싶어요. 아까 뭐였었죠? 이렇게 물품, 종류, 배송, 지역 이렇게 나오게 하고 싶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시냐면요. 자, 여기 피벗 테이블 분석의 오른쪽에 디자인이라는 게 있어요. 이 디자인에 가서 보고서 레이아웃이라는 게 있거든요. 여기 들어가서 현재 얘가 압축 형식인데 개요 형식을 눌러주시면 이렇게 이름이 바뀌어서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에 글자, 갑이라는 글자가 추가돼서 나오게 돼 있어요. 만약에 이 갑이라는 글자를 나타내고 싶지 않다라고 한다면 압축 형식으로 바꾸셔서 여기다가 직접 써주시면 됩니다. 자, 그냥 여기서는 그냥 그럴 필요는 없겠죠. 여기서는 만약에 표현을 클릭 드래그로 한 내용이 표현되게 하고 싶다. 그럼 개요 형식으로 이렇게 바꿔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위에 나와 있는 데이터들을 이런 식으로 데이터들을 분석해서 나타내 줬고요. 하나 더 보여드리자면 의류에 망원동 의류의 요 715라는 요 셀을 더블 클릭하면 망원동 이 의류에 대한 요 데이터가 더블 클릭할게요. 그러면 이렇게 뽑아져서 나옵니다. 망원동의 의류만 뽑아서 이렇게 시트로 나타내 줍니다. 마우스 오른쪽 클릭 삭제. 자, 이런 식으로요. 만약에 난 전자제품의 합정동을 더블 클릭한다. 그러면 이렇게 합정동의 전자제품만 뽑아서 이렇게 나타내 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피벗 테이블을 한번 작업을 해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분석 작업 2번을 해보겠습니다. 분석 작업 2번은 데이터 통합 기능이네요. 데이터 통합 기능을 이용해서 표 1, 표 2, 표 3을 프로그램별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주의 평균. 그래서 2분기 드라마 시청 표를 만들어라 라고 되어 있네요. 한번 보도록 하죠. 제 분석 작업 2번 눌렀습니다. 여기 부분은 제가 잠깐 다 보이기 위해서 위로 좀 숨겨 놓을게요. 네, 숨겨놨습니다. 다시 얘를 나타내고 싶으시다면 파일이든 홈이든 아무거나 누르세요. 파일보다는 얘네들 눌러야죠. 누르신 다음에 이 리본 메뉴 맨 오른쪽에 보면 이렇게 호치키스 같은 게 있습니다. 호치키스가 아니라 핀셋 같은 게 보이시죠? 이걸 눌러주시면 다시 나타납니다. 지금은 여기 숨겨 놓을게요. 전체를 다 보기 위해서. 자, 먼저 클릭 드래그로 2분기에 대한 필드 제목서부터 데이터까지 다 잡습니다. 그런 다음에 데이터에 가서 통합 기능 어떤 건지 확인하세요. 통합 기능을 클릭합니다. 이렇게 나왔죠. 우리가 나타내고 싶은 건 뭐죠? 평균이죠. 평균을 나타내고 싶은 거죠.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주의 평균을 나타내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함수는 평균이고요. 자, 참조에 클릭을 하신 다음에 표 1에 필드 제목서부터 다 잡아서 추가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바로 제2작업 필드 제목을 포함해서 다 잡고 추가를 눌러주세요. 그 다음에 이 상태에서 바로 제 표 3번 필드 제목을 이용해서 다 잡고 추가를 누르겠습니다. 더 이상 추가할 게 없죠. 자, 보시면 현재는 손목시계, 동의보감 이런 것들이 순서대로 다 나와 있는데 어떤 건 있고 어떤 건 없는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막 이게 뒤죽박죽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왼쪽에 첫 행을 따라가라. 그 다음에 첫째 주, 둘째 주 뒤죽박죽 될 수 있잖아요. 그때는 왼쪽 열을 따라가라.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확인을 누를게요. 확인을 누르면 얘네들에 대한 각각에 해당한 손목시계 첫째 주, 손목시계 첫째 주, 손목시계 첫째 주를 세 개를 다 합한 다음에 3으로 나눈 평균값을 한 번에 딱 나타내 주는 거. 이거를 통합 기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렵지 않죠? 하는 방법만 알면 표현하는 거는 이제 엑셀이 표현해 주는 거기 때문에 잘 진행해 나갈 수 있을 겁니다. 자, 이제 매크로 작업 들어가겠습니다. 매크로 작업은 계속 제가 말씀드리고 있듯이 답이 나오는 곳을 먼저 클릭하지 마세요. 바깥쪽 아무데나 클릭하고 할 겁니다. 자, 바깥쪽 아무데나 클릭해 놓고요. 개발 도구 갑니다. 매크로 기록 클릭할게요. 자, 그래서 매크로 이름을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매크로 이름 한번 살펴보죠. 첫 번째 매크로 이름은 평균이네요. 자, 평균이라고 써주시고요. 자, 그다음에 확인을 할게요. 답이 나올 셀을 선택합니다. 수식 입력줄에 클릭합니다. 수식 앞에는 항상 는이 붙고요. 평균이니까 A, V, E, R 해서 에버러지를 더블 클릭하시고요. 평균인데 뭐의 평균인지를 확인해야겠죠. 총 판매액의 평균이라고 나와 있으니까요. 총 판매액을 다 잡아주세요. 그런 다음에 괄호 닫습니다. 자, 입력 단축 클릭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답을 나타내 줬어요. 자, 답이 나타났으면 이제 기록 중지를 꼭 눌러주세요. 자, 첫 번째 매크로를 완성했습니다. 자, 또 바깥에 아무 데나 클릭 한번 합니다. 자, 다시 문제 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D4부터 D13까지 우선 볼까요? D3에서 D13까지 여기 다네요. D4에서네요. D4에서 통합표시 집어넣으라는 얘기죠. 자, 그러면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바깥에 아무 셀이나 선택하시고요. 매크로 들어갑니다. 매크로 이름은 뭐로 되어 있죠? 통화라고 되어 있네요. 매크로의 영역을 이거를 통화라고 되어 있죠. 왜냐하면 매크로 이름은 띄어쓰기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 보고서 이게 아닌데라고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자, 통화죠. 통화라고 쓰겠습니다. 매크로 이름에다가는 띄어쓰기를 할 수 없고요. 첫 글자를 숫자로 쓸 수 없습니다. 확인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D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잡고 컨트롤 눌러서 24에서 24까지 잡았습니다. 됐죠? 첫 번째는 D4에서 D13까지였을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2는 24에서 24까지. 자, 이 상태에서 홈으로 들어가서 쉼표 스타일 들어갈 겁니다. 됐죠? 자, 이대로 끝나지 마시고 항상 이 영역의 맨 마지막 지금은 24셀이죠? 선택하시고 개발 도구에 가서 매크로 기록 중지를 꼭 해주셔야 됩니다. 자, 이제 바깥에 아무데나 클릭하고요. 자, 끝났습니다. 자, 한번 원상태로 바꿔놓고 한번 어떻게 변하나 볼게요. 잡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 잡아서 쉼표 스타일을 없애는 거는 홈에서 일반이라는 것으로 해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맨 마지막 여기는 딜리트 눌러서 그냥 삭제해 버리겠습니다.
문제 보죠. 첫 번째, 양식 컨트롤에 G3에서 H5라고 돼 있어요. G3에서 H5까지 이렇게 영역을 잡아 놓으시고 어떤 걸 쓸 거냐면 단추 쓸 겁니다. 자, 개발 도구에 삽입에 6의 단추죠. 양식 컨트롤의 단추. 뭘 눌러요? 그렇죠. Alt 위치 요쯤이죠. Alt 눌러서 클릭 드래그 해주시고 자, 평균 선택하시고 확인. 클릭 한번 하신 다음에 클릭 드래그로 평균이라고 써주세요. 첫 번째 끝났고요. 자, 두 번째 거 보니까 위치가 G8에서 H10, G8에서 H10까지 이렇게 해놓으신 다음에 종류는 모서리가 둥근 직사각형이네요. 그래서 삽입에 일러스트레이션의 도형에 들어가서 사각형의 두 번째 게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입니다. Alt 누르신 상태에서 클릭 드래그 마우스 먼저 놓고 Alt 눌렀습니다. 자, 여기에다가 통화라고 쓸게요. 통화 가능하다면 홈에 가셔서 가로 세로 가운데 정렬까지 해주시고 마우스 오른쪽 클릭할 겁니다. 매크로 지정 들어가서 통화를 선택하시고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바깥에 아무데나 클릭한 상태에서 평균 클릭하면 평균이 나오면 되고요. 바깥에 아무데나 클릭한 상태에서 통화 클릭하면 통화 기호가 들어가는 매크로를 완성했습니다. 자, 이제 차트 들어가도록 할게요. 차트 하기 전에 우리가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보니까 녹화된 거를 보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나머지 9분 중에서 수업 못 정규 수업을 못 들으신 분은 뭐 4분, 5분 정도는 저기 녹화된 걸 보고 계셔서 요거 기본 작업 3번 요거 하는 거는 다시 한번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요거 원상태로 바꾸고 다시 나타내는 걸 좀 해보려고 합니다. 원상태로 바꾸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자, 영역을 딱 잡으시고요. 데이터에 가서 이 필드를 클릭할 겁니다. 원상 복귀가 돼요. 이렇게 간단하죠. 자, 이 상태에서 문제에 나와 있는 내용을 좀 볼게요. 자, 입고량이 200 이상, 300 미만. 여기서 200 이상, 300 미만이라는 얘기는 두 조건을 다 만족해야 되는 범위값이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 상태에서 먼저 데이터에 필터를 클릭하면 이렇게 필드 제목에 화살표가 생깁니다. 입고량을 선택하시고요. 그다음에 숫자 필터에서 해당 범위를 클릭합니다. 그런 다음에 200 이상, 300 미만이라고 되어 있죠. 그 상태에서 확인을 해주시면 됩니다. 비교연산자가 뭘 얘기하는지 여러분들 잘 아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제품명이 프로 끝나는 걸 찾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품명에 프로 끝나는 건 요거죠. 요것만 나오고 형광색만 사라지네요. 제품명에 화살표 눌러서 텍스트 필터에 끝 문자. 그 다음에 이 끝 문자가 프로 끝난다라고 해놓으시고 확인을 해주시면 형광펜을 제외한 나머지 프로 끝나는 데이터들만 뽑아낼 수 있겠죠. 그렇죠? 고급 필터는 조건을 잡아서 뽑아내는 거라면 현재 있는 데이터에 이렇게 자동 필터를 이용해서 조건을 만들어서 나타내 줄 수도 있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어렵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되고요. 기본 작업 2에서는 어려운 부분은 없었어요. 그렇죠? 이번에는 어려운 부분은 없었기 때문에 그냥 이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차트 들어가도록 할게요. 차트에서 네, 차트 보도록 하죠. 차트에서 현재 나와 있는데 보겠습니다. 성명별로 필기, 면접 계열만 차트에 표시되라. 필기와 면접만 표시되라고 되어 있네요. 근데 필기, 면접만 나와야 되는데 총점이 들어갔죠. 이런 경우 어떻게 했죠? 차트형을 클릭하고 마우스 오른쪽 클릭. 그런 다음에 데이터 선택이라는 데로 가서 필요 없는 총점은 체크 해제하시고 확인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나타내 줬네요.
간혹 마우스 오른쪽 클릭해서 데이터 선택 들어갔을 때 여기에서 필요 없는 사람을 제거해라 했을 때 여기서 제거하시면 됩니다. 그럼 그 줄이 다 사라지게 돼버려요. 공부하시고요. 자, 이제 계속 보겠습니다. 1번은 끝났고 2번. 면접 계열의 차트 종류를 영역형으로 변경해라 라고 돼 있어요. 면접은 영역형으로 변경해라. 자, 면접이 요 빨간색이죠. 빨간색의 표식을 딱 선택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클릭을 딱 하는 겁니다. 자, 계열 차트 종류 변경 들어가셔서 면접의 차트를 요거죠. 이게 영역형입니다. 영역형으로 선택해 준 거죠. 그래서 영역형으로 면접 계열을 영역형으로 바꿨습니다. 지금 보조축을 쓸 필요가 없기 때문에 보조축이 어디예요? 이 오른쪽 부분이에요. 여기다 나타낼 필요는 없어서 그냥 확인하시면 되겠죠. 만약에 이 보조축이 필요한 경우는 어느 걸까요? 단위가 다른 거 있잖아요. 하나는 백분율, 하나는 숫자 뭐 이런 거요. 또는 숫자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 거. 어떤 거는 100단위로 나오는 건데 어떤 단위는 10만 단위로 나옵니다. 차이가 너무 크잖아요. 그럴 때 보조축을 이용하는 겁니다. 자, 3번 보겠습니다. 3번의 세로 값축의 표시 형식은 범주를 숫자, 소수점 첫째 자리로 해라 라고 돼 있어요. 범주는 숫자, 소수점 첫째 자리. 여기 얘기하는 겁니다. 이 부분이요. 들어와서 지금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나와 있죠. 클릭하고요. 마우스 오른쪽 클릭 쭉 서식에 들어갑니다. 그런 다음에 밑으로 쭉 내려보시면요. 여기 표시 형식이라는 거 있죠. 자, 여기 눌러서 표시 형식을 누르신 다음에 다시요. 선택 오른쪽 클릭 쭉 서식 들어가서 맨 밑에 표시 형식을 클릭합니다. 숫자고 소수점 자릿수를 1로 바꾸고 엔터를 딱 쳐주시면 돼요. 어렵지 않죠? 그 부분을 얘기한 거고요. 그 다음에 4번 뭘까요? 지금 여기까지만 하고 잠깐 멈출게요. 아마 얘가 중도에 멈출 거예요. 자, 그래서 잠깐 바로 수업 바로 진행할 테니까요. 여러분 어디 가지 마시고 바로 연결해서 수업 진행하도록 할게요. 잠깐 나갔다가 다시 재링크 해주시면 되겠습니다.